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더 심화되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9월 CPI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됐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가 계속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경기 침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 지켜보면서 과연 향후에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을지 오늘 주간 이슈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한번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좀 그 주가는 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지난주 목요일 미국의 9월달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여전히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강력한 쇼커버링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과매도 국면에 따른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여러가지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의한 그런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계속 약세 흐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일단 코스피가 한때 2200이 지금 깨졌다가 살짝 금요일날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한 3% 정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도 월요일 날에는 조금 하락세로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피도 한때 650선까지 갔다가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시장 자체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장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결국 이제 부담이 됐던 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미국 CPI 같은 경우에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지표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헤드라인 CPI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긴 했어요. 지금 6월 지표에서 9.1, 그 다음에 7월 8.5, 8월 8.3, 9월에 8.2 하면서 지금 한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헤드라인 CPI 말고 근원 CPI, 즉 그 변동성이 큰 유류라던가 또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주에도 지금 9월 지표가 6.6%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전 고점도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어 CPI 기준으로도 지금 40년 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지금 최근에 유가가 조금 안정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어 CPI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경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이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 경직적인 지표들이 있죠. 서비스 가격들, 렌트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이 계속하는 어떤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낮은 실업과 높은 임금이 이러한 어떤 최근에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시장에서 렌트 수요를 계속해서 높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 물가에 대한 압력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1년 기간에 해당되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4.7에서 5.1로 지금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동안 약간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도 2.7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9% 올라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물가가 피크 아웃을 했다라고 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코어 CPI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물론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유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를 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원유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보복 그 공습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될 그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의 겨울철이 찾아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이 공공행진이 이 유럽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높일 수 있고, 그럼 유로화 약화되고, 그러면 달러화가 강화되면서 또 상당히 세계 경제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주 후반에 발표했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상당히 현재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조금 부담스러운 재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컨셉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께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요번 주에 이제 시장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을 태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빈대 이 조그만한 거 얼마나 잡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에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태워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은 것들을 뭐 취하기 위해서 큰 손실을 어떻게 보면은 감수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일컫는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인플레를 빈대에 비유하는 것도 이제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빈대는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뭐 귀찮지 않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잡지 않으면 경제 자체의 안정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하물며 이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 삼간을 태우는데,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뭐라도 못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특히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소감은 뭐냐면, 이게 정말로 웬만해서는 인플레 잡기가 어렵겠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뭐 거의 미국이나 국내나 고점 대비 30% 이상의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고 계속 지금 꿋꿋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정도의 금융시장의 조정만으로는 기대 인플레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뭐 자산시장의 조정이 이 정도만 갖고는 이 인플레에 대한 기대값을 꺾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자산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거나 뭐 폭락하거나, 내지는 정말로 뭐 저도 예상을 하긴 싫지만 뭐 금융기관이 하나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신흥국에서 어느 하나가 뭐 어떤 외환위기를 겪거나, 아주 거대한 정말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것 같은 충격적인 이벤트나 사건이 벌어져야 그때서나 비로소 인플레 기대 심리가 꺾일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도 상황 가지고는 그냥 대충 물가가 자생적으로 잡힌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이게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에 오히려 그렇게까지 그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빅스 지표죠, 빅스.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빅스 지표가 이렇게 고점을 보일 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변곡점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도 빅스가 거의 뭐 한 50 이상 넘어갔었을 때 역설적으로 주가도 제일 낮고, 그때가 이제 변곡점 형성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주가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아직도 30 정도밖에 안 돼요. 역설적으로 아직도 뭔가 나빠질 만한 그런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그 라이보 금리, 3개월짜리 라이보 금리하고 미국의 트레저리 빌 3개월 국채 금리하고 비교하는 건데,
결국은 라이보 금리는 금융기관 간 통용되는 금리이고 이 3개월 국채 금리는 이제 말 그대로 무위험 금리이기 때문에 이 라이보 금리와 이 무위험 금리의 차이를 보면 결국은 현재 이 미국 내에서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 이제 얼마나 타이트하냐, 좋으냐 나쁘냐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한 기간이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보시면 항상 경기 침체 기간에는 이렇게 이 테드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100bp 이상 이렇게 벌어지면서 특히나 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한 300bp 이상 벌어졌고 이 코로나 때도 거의 130bp 이상, 즉 3개월 국채 금리보다 3개월 라이보 금리가 100bp, 150bp 이상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용 경색이 나타나니까 그 뭐 시중의 금리가 이제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라이보하고 3개월 금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내에서 전혀 유동성에 뭐 문제가 없어요. 신용 상태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금융기관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과거에 항상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 다음에야 이제 결국은 시장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여전히 앞으로 가야 할 이 어떤 조정의 길이 멀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 경기를 아주 긴축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신용 상태를 경색적으로 만들어야 이게 자금도 안 돌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겠구나. 이러면 진짜로 뭐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테드 스프레드를 보나 빅스 지표를 보나 아직까지도 그냥 평온한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안 꺾이죠. 그냥 뭐 별거 없는데 실업률 여전히 낮고 미국 주가는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쉽게 꺾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지금보다 더 강한 긴축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물가를 잡으려면.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에 뭐 이 CPI도 발표되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되면서 지금 11월 2일 날 있는 FOMC에서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97%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월에도 한 50bp 이상, 뭐 12월에도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7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 가게 되면 지금 파이널 그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원래는 한 4.5 정도가 요번 사이클 상단이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5%에서 한 5.25까지도 지금 계속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널 레이트, 터미널 레이트, 미국의 요번 사이클에서 금리의 상단이 5%까지 지금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설적으로 이 정도까지 금리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기가 어렵다. 그리고 현재 봤었을 때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진 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타격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주가가 더 빠지든지 자산시장이 아주 그냥 곡소리가 나야 비로소 그때에서나 뭔가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뭐 초과 삼간을 태워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썼던 이유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웬만한 경기 둔화를 상정해가지고는 인플레 못 잡겠다. 진짜로 초과 삼간 거의 다 태워버리는 듯한 아주 급격한 경기 침체와 어떤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가 그 신용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확 완전히 망가졌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계속 질질질질 끌려가는 방법.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둘 다 좋은 방향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고통이 짧고
굵게 끝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이면 계속 시장 자체는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주저앉고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주저앉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11월 FOMC, 12월 FOMC에서 계속해서 75bp, 50bp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나중에 한 방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것이 아직 그러한 누적된 부담이 한 방에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이고 있다. 이러다가 뭐 하나 빵 터져도 전혀 이상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연말까지는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저가 매수, 물론 길게 보면 저가 매수 기회가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가 생전 금융시장에 투자를 안 했고 난 다행히 현금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조금씩 분할해서 사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은 다 상당 부분의 포지션이 현재 이미 물려있는 상태이고 현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는 좀 지켜보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을 확보해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방에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마지막 불꽃이 좀 화려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정이 세게 올 수 있을 때 그때 질러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여기서 그냥 바닥만 뭐 확인하고 쓱 이렇게 횡보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켜봐야죠. 뭐 지금 상태에서는 섣불리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거고, 여기서 바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반등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바로 V자로 이번에는 회복을 못 할 겁니다. 유동성을 바로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신용경색이 발생해서 금융위기와 비슷한 사건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그냥 거의 평온하게 지낼 날이 안 보이는데, 일단 일요일날 오늘 그 중국에서 20차 당대회가 개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뭐 중국 수출, 중국 경제 지표들 나오고, 수요일날 유로존 CPI 이것도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죠. 두 자릿수 넘을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우리 또 그 생산자 물가 나오고 또 20일까지 수출 나옵니다. 지금 국내 수출이 10일까지 마이너스 20%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일수가 작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20일까지도 마이너스를 보이면 이 상당히 국내 시장에서는 이 달러화에 대한 수급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질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그 달러 유동성을 나타내는 스왑 레이트는 지난주에 살짝 다시 조금 약화됐습니다. 아직 뭐 엄청나게 지금 위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 달러에 대한 유동성 경색 우려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스왑 레이트를 보면 마이너스 1.8% 정도인데 이게 거의 이제 금융위기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제가 한 마이너스 2% 이상 넘어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적색 신호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 상황이 계속해서 이 어떤 임계치에 육박해서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국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28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MDF 시장에서는 지금 1440원인가 30원까지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지금 유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어도 연말까지는 현금 유동성 확보가 가장 현재로서는 현명한 대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영상 보여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이 결국은 웬만한 경기 침체를 상정해서는 물가 잡기가 좀 어렵겠다. 결국은 초과 삼간을 다 태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는 경기를 잡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포기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를 허용해서라도 이제 물가를 잡는 데 올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좀 몸 상태가 좀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